네, 그럼 여기서 관련 내용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지금 경주 에이펙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결에 매우 가깝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일본으로 가는 길에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금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아직 아니라면서 좀 선을 긋기도 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양쪽 의견이 가까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서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맹국들 사이에 정상회담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이 의제, 그 무역협상, 관세협상 같은 의제는 그 두 정상의 정상이 만나셔서 그 말씀하시는 그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두 분이 결정하시라고 이제 결정을 미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자기 쪽이 유리한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대미 투자에 있어서 크기 때문에 난색을 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보다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통 크게 정식 결단을 내린다면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은 그 관세 협상은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의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지난 8월에 정상회담에서 많은 의제가 논의가 됐잖아요. 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또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 이제 그 논의가 됐었고 그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한미 양국 간의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동맹 현대 부분에서 대북 방어에 있어서 한국군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다시 확인을 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 보다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해서 한국군의 역량을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원자력 평화적 이용 그래서 그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모범적인 국가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핵 주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 즉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부분에서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보다 더 그 경제 번영에 쓰는 게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 문제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어떤 그 대북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소통과 어떤 그 의견을 교환하면서 함께 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부분, 경제통상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를 통해서 결단을 내린다면 그렇다면 조인트 팩트 시트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합의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어떤 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할 부분도 남아 있고 논의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박할수록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또 말에 관심이 굉장히 기울어지기 마련인데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 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관세 협상 당시에도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 협상에서도 좀 어느 정도 큰 역할을 차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8월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전에 7월 말에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때도 이 조선업 협력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미 간의 어떤 접점을 찾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조선 역량이 굉장히 그 쇠퇴했기 때문에
어떤 미중 경쟁에서 해양 패권을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미군의 어떤 그 미국의 해양 능력을 보조해 주는 국가가 한국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미국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또 조선 협력을 얘기한 거는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당을 강하게 하면서 어떤 그 채찍도 사용하지만 어떤 당근도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셔가지고 이 조선업 협력을 얘기했고 뭐 조선소를 방문할 그 계기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또 한미 협력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포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셨을 때 한 4시간 정도는 시간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실지 아니면은 조선소를 방문하실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우선순위는 지금으로 본다면 일정이 빡빡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정을 최대한 밀어놓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이제 한미 협력의 상징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선업 분야, 조선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 한미 협력의 어떤 동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 날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2기 취임 후에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회담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게 되는 건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관세 협상 타결 여부 주목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있어서 어떤 그 일차적인 어떤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뭐 끝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이제 기싸움, 특히 이제 관세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중국 측은 이번에 그래도 히토류 통제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카드를 보여줬고 미국도 추가 제재, 추가 관세 부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상황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렸던 히토류라든지 농산물 구매라든지 추가 관세 부과라든지 이러한 경제 통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악화되는 걸 막는 그러한 어떤 그 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양국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속적인 경쟁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나는 순방 일정을 뭐 연장할 수도 있다, 내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능성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결단해서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구애를 하시는데 예.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그러니까 1기 행정부와 2기 지금 행정부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미국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어떤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진심을 가진 분이 드물 것 같아요. 가장 어떤 그 열의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전직 미국 대통령이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 성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북한 문제. 뭐 일화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승리하고 2017년 1월에 백악관에 입성할 때 지금 이제 떠나는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그 두 분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좀 다뤄봐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그러한 조언을 해주고 갔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못한, 바이든 대통령도 못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뭔가 새로운 업적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도의 의지도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지금까지 지내온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토록 바라는 노벨 평화상을 내년에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부동산 개발업자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어떤 분쟁 지역에다가 어떤 자신의 사업,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서 평화를 정치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에도 그러한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적 평화 안정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구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그러한 생각이 그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은 거고 스타일상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상 간의 만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쁘시니까 아시아에 올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으니까 예. 이번에 방한하셨을 때 2019년에 그 깜짝 회동을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다시 북미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직접적인 답변이 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반응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다시 혹시 러브콜을 보낸다면 좀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부분으로 유인책이라고 해야 될까? 좀 구미가 당길 만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내준 거는 그게 파격적으로 사실은 워낙 일이 요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긴 합니다만 예.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친분 관계를 통해서 러브콜을 보냈고요.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이러니까 다시 또 그 북한을 누클리어 파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어떤 비핵화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 발 또 물러나면서 공간을 예. 만들어줬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어제는 대북 제재까지 언급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완화된 입장을 볼 수도 있다.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입장까지 펼쳤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1차 행정부 때에 우리가 북미 또 협상의 어떤 경험을 되돌려 보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비핵화를 놓고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북 제재 해제 이와 더불어서는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면 이제 그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뭐 대사관을 설치한다든지 연락사무 설치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제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북미 관계 개선의 그 어떤 움직임까지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내보내고 이제 정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뿐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카드가 남지는 않은 것 그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 카드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미국과 만날 생각이 없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북 제재에 우리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쉽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문을 닫고서 이제 그 침묵으로 일관할 텐데 지속적으로 간간히 이제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여전히 북미 대화 체계,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최대한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언제 나오는 것이 자신의 몸값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때 보면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장으로 나오기 전에 그 중국을 방문해서 뒷배를 확실히 든든하게 확인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러시아에 방문해서 최선희 외무성이 방문해서 북러 관계를 확인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체면도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화답을 해서 이번 그 방한 기간 동안에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몸값 좀 더 높여서 조만간 어떤 늦어도 내년 초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정상 국가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놓치기 아까운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무시하다 보면 거절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무래도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을 때 이번에도 정말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갔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거론하고 있는데 최선희 외무상 최측근을 보낸다? 그래서 이거 대화 안 하는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지금 추측들도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자, 이 부분에 그러면 의도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낸 게 의도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어쨌든 크렘린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선희 외무상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현재 굉장히 좋은 패를 갖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미러 관계,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자신들에게 보다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일정인데 이게 공교롭게 겹치면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낳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미국과 어떤 입장 차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 그 미국과 대화하기 전에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움직이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그 양국에게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적극적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와 이제 중국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국내에서 받지 못하는 건 그런 부분이 있어 안타깝긴 합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시는 게 11년 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그 냉각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국이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던 한한령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에 시주석이 오셨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서로 의견이 이제 충돌하는 그러한 어려운 의제들보다는 또 쉬운 의제들 이런 통해 가지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면제를 확대해 준다든가 이걸 통해서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하는 부분, 문화 교류,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확대해 나가거나요. 그리고 경제 협력, 어떤 지역 국가로서 이웃 국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논의하면서 보다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한다면 양국 간의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북한이 보이는 행보를 본다면 중국도 조마조마하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서 어떤 애를 태우고 자신들에게 보다 더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라고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북한이 나가지 않으면 또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어떤 원조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계산기를 두드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갑자기 이제 미국과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렇다면 지역 안보 차원에서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거기 북한까지 미국에 가까워지면 중국이 느낄 부담감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어떤 어려운 실타래를 풀
풀 수 있는 그 어떤 그 손은 좀 김정은 위원장에도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러한 어떤 케미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